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양진중학교 3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는 수자더 중등부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되었고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좀 교훈으로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수자국어는 지금 여름과정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요, 일단 설명 순서 말씀드리면요,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해 드릴 건데요, 기말고사 개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출제 경향,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출제되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말고사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떠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또 앞으로 국어 공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에서는 지금 학생들과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기 기말고사 개요입니다. 기말고사 간략하게 시험 범위를 보시면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약간 프린트 항상 나오는데요. 양진중학교 프린트에 추가된 개념들 그리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문제는요, 30문항에 출제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선택형으로만 출제되었습니다. 선택형으로만 출제됐다고 해서 이게 쉬운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택형에서 이제 선택지를 까다롭게 구성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한다거나 함정을 못 보고 막 섣부른 판단을 하다 보면 시험 볼 때는 기분 좋게 보고 채점할 때 기분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진중 3학년 출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출제 경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영역에서는요, 학생들이 최초의 이 시험 기간, 준비하는 기간,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보다는 쉽게 출제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좀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문학에서 언급된 갈래의 특징이라든가 표현의 특징과 같은 개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개념들을 낯선 사례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교과서 예문 이외에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더 튼튼했어야 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선택지나 보기에서 외부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서 아이들이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력 정도에 따라서는 많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외부 지문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배운 작품들과 비교하거나 정리했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수월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차가 좀 생겼겠지요. 그 다음 비문학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문하고 논설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해 놓고 이건 이제 교과서나 교과서 지문의 전개 이외에도 다른 작품으로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느낄 만한 문제들이 한두 개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문이 됐건 논설문이 됐건 형식과 내용의 기본적인 특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때는 대다수의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논증 방법, 유추와 관련해서 고전 산문, 이욕서를 또 예시로 들고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문제는 단순히 개념만을 막 달달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 교훈이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지금 1학기 기말고사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제 당분간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국어 공부를 해야 할 입장일 텐데요.
국어 공부하면서 계속 곱씹어봐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개념을 정리해주고 시험 범위에서 그걸 응용하는 문제, 적용하는 문제가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기말고사 때도 그랬고 앞으로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낯선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정말 그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해보면 단순히 프린트에 있는 개념의 서술, 설명만 달달달 외우고 여러 번 봤다고 해서 응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응용하려면 설명하는 내용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습이 학원에서 이제 시험과 대비를 같이 하다 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문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풀면서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두 번째 교훈은요, 혹시 낯선 작품 나왔을 때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건 이제 우리가 처음 본 작품이 나왔다, 이건 약간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결국 그 문제의 의도나 주인공,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정리한 작품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작품의 어떤 부분을 비교하고자 하는가, 그게 내용인가, 형식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런 걸 바탕으로 낯선 작품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연습. 이거는 첫 번째, 낯선 사례에 적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낯선 사례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그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풀어봄으로써 нач설다라고 느낄 만한 작품의 수를 조금은 줄여나가는 것도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교훈이 되는 거냐면, 가깝게 있는 2학기 기말고사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멀게는 어느 학교 가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확실하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꾸준하게 공부해야 좀 더 수월하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어 공부 방향입니다. 국어 공부 방향. 결국 문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그냥 시험 때만 반짝하는 것으로는 길게 봤을 때 같은 문제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매 시험마다. 즉, 매 시험마다 새롭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때 또 힘겹게 적용하는데 운이 좋으면 맞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자기의 준비 영역 바깥에서 문제 나왔다고 느껴지면 틀릴 것이고, 이렇게 힘든 과정들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왕 이렇게 한번 개념을 접해놨을 때 그 개념들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시험 대비가 없는 이 시기에 해두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반복하기도 수월하고 더 확장하기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도 우리가 다양한 시나 소설 같은 것들, 항상 모의고사의 기본은 결국 낯선 작품들,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작품도 제한된 시간에 읽고 내용 파악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모의고사 공부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낯선 작품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보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충분히 낯선 작품의 주요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향으로 작품 읽기를 연습하시면 분명히 내신에서 만날 수 있는 낯선 작품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연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자에서 우린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직 중3이잖아요. 여름방학이죠. 중3 여름방학. 하지만 수자에선 지금부터 예비 고1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비 고1이야 라는 말장난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학, 운문복합, 고전 현대시 복합 지문에서 고1 수준의 내신과 모의고사 지문을 바탕으로요, 선택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개념어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꾸준하게는 작품의 내용 파악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양진중 시험 선택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고등학교에서도 선택형 문제에서 특히 문학 파트에서 헷갈리는 선택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정확히 판단하는 것, 그런 연습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들을 문제를 바탕으로 하니까 더 적절하고 아주 적합한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학 현대소설, 어떤 친구들 계속 현대소설 지문이 기니까 읽기가 어렵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계속 상황 파악 못하고 내용 파악 못하고 결과 안 좋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떨쳐내자 하는 맥락에서 현대소설, 그럼 지문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방향대로 가면 어떤 작품이든 우리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현대소설 지문에서 내용 관련 문제, 내용 파악, 사건의 흐름, 관계 파악만 잘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공부 분명히 지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 문해력, 다양한 주제, 낯선 것들을 읽는 것인데요. 특히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경제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자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경제와 관련된 지문에 등장할 만한 개념들, 즉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정리하고요. 간략하게 그 정리된 개념들이 응용된 실제 기출지문들을 풀어봅니다. 이 두 개의 과정이, 즉 개념을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면 경제지문을 이해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지문 풀이할 때 특히 그래프라든가 표와 관련된 혹은 낯선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좀 더 정답률 높여가고, 이 경제지문이라는 특정 주제의 지문에 대해서 문해력을 어떻게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국어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 보는 재원생이 아닌 부모님들 혹은 학생분들은 수자국어학원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양진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기말고사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